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모아입니다. 큰 박수 안 쳐주면 오늘 안 끝날 거예요. 황모아입니다. 진짜 30분 만에 끝낼게요. 아, 빨리 가라는 거구나. 자, 이번 횟수는 제가 그냥 여러분 시험 때 문제 풀이 때마다 재밌는 거 많이 해드리죠. 우리 멘탈 관리 우리 위에서 여러분 멘탈 관리 위해서 재밌는 거 많이 하는 중에 뭐 좀 할까라고 하다가 우리 왜 기술사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요. 합격자 숫자의 의미예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합격자 숫자의 의미. 자, 제가 판단할 때 1년의 기술사를 덤비시는 분이, 시험 보신 분이 1000명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사서 간을 보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시면 1000명 정도 맞죠? 700명에서 플러스 알파 빠지고 넣고 하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년 차에서 2년 차를 넘어갈 때요. 몇 프로가 포기를 하냐면요. 80%가 포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해요. 학원 오셔서 10명을 세가지고 1년 있다 몇 명 살아남는지 보시면 돼요. 몇 명 전화를 다 해보시면은 절대 다 포기는 안 했다고 해요. 다 뭐라고 해요? 아, 회사가 좀 바빠서. 집 이사 갔는데. 아니, 이사 가는 거랑 기술사 잠깐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거의 이래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 집안에 일은 항상 있어요. 집안에 일이 없으면 그게 큰일이에요. 회사에도 일이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쉰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한 80%가 정확히 포기를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요즘, 특이한 게 제가 정규반을 강의해서 아무리 이 정신교육을 시켜서 긍정 마인드를 꽉 끌어올려서 올라가더라도 40%에서 50% 안 넘는데 이번 코로나 기수만 특이하게 한 60, 70%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거든. 뭔가 의지가 막 불타오르거든요. 주변에서 걱정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매 주마다 코로나 검사 받는 분도 계시대요. 매 주마다 그냥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차가 넘어가면 다 털어지고요. 이제 올라가서 80% 포기하고 200명이 남아요. 자, 200명이 나오면요. 또 2년 차에서 한 20% 포기하면서 160명 정도가 남는 게 3년 차고요. 3년 차가 되면 이제 자기가 합격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게 생겨요. 3년 정도. 자, 그 다음에 160명이 3년 차 이상을 넘어갈 때 신기하게 1% 포기했는데 이 50명에서는 지금부터 5%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3년 차 이상이 됐는데 5%가 포기하고 3년 차에서는 1%. 왜 4년 차는 5% 포기하고 3년 차는 1% 포기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포기하신 분들은 간 보러 오신 분들. 거의 쫙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살아남았으면 점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점수가요. 29점 맞았다, 39점 맞았다가 49점 맞고 다음 몇 점이에요? 재밌거든. 막 올라가거든. 그다음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점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때 이제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합격이라는 걸 딱 주어지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합격이라는 걸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네. 딜레마에 빠질 때 포기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잃어버리는 59점이라고 해요. 총 16명 있고요. 그 중에서 2명만 돌아서 다시 합격했어요. 59점짜리를 포기했어요. 꿈만 미친 사람들 같죠? 저는 그분들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멘탈 관리 해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59점짜리 포기한 사람들. 59점은요, 무조건 다음 시험에요. 49점 아니면 합격이에요. 잘 보세요. 기본 문제 패턴에 자기가 59점 맞았어요. 근데 다음 시험 보니까 신규 패턴이야. 신규 문제 패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계산 문제에서 59점 맞았어요. 다음 시험 기본 패턴이야. 모든 패턴이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패턴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59점은 합격 아니면 49점이라는 멘탈 관리 가지고 계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59점한테는 누가 필요하다고 써요? 59.1. 59.1한테는 59.2. 모여 있어야 돼요.
나 59.1이구나. 참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분들 혼자 놔두면 딜레마에 팍 빠져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몇 년간 버티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년에요. 합격을 50명이에요. 여기서 몇 명 올라가요? 50명 올라가지. 여기서 또 빠진 숫자만큼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이요. 버티면 합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내가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합격자는 1년이에요. 12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에 합격률이 50명 맞아요. 약 좀 팔아보게 얘기할래 봐. 합격해서 나가. 여기 다 포기해. 버텼어. 다시 또 버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격이라는 거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정신에 못 버텨요. 왜냐면요, 아까 저분도 멀리서 정말 지방에서 오신데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이 심정 우리 다 갖고 있을 거예요. 1년간을 공부를 했다, 동영상을 들었다, 200문제를 정리했다, 시험장에 가봤다, 머릿속에 맨맨만 돈다. 다 경험해봤거든요. 어떤 패단이에요? 암기가 정확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안 써진다라고 해서 이 일을 더 디비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시험장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시험대가 가까울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더 포기하고 싶어지면서 멀리지면서 갑자기 집안에 일이 하나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무는 거지. 회사에 일이 생겼어. 그냥 그거 무는 거지. 핑계 대는 거지. 그냥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술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저기 남해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저분은 이번 첫 시험에 30문제 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0문제 중에 나왔대. 한 문제. 그 시험장 갔다 와서 어떻게 지금 기세가 등등하죠. 한 문제 나왔는데. 근데 공부도 6개월도 안 했어. 그러면 저분은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 뭐래요? 바로 그냥 또 들어가지. 근데 앞에서 하신 분은 오랜 더 공부했음에도 시험장 가서 시험장을 못 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고 진실이에요. 아니 1년에 50명 합격하잖아. 그 어디 여기서 올라가야지 50명이. 여기서 빠졌잖아. 올라가잖아. 1년만 버티면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네. 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IMF 때요. 제가 막 건축전기 시작했는데 한 반에 200명이 들었어요. IMF 때요. 200명이면 들어갈 강의실이 없어요. TV 놓고 해요. 200명이요. 1년 되니까요. 6개월이 딱 정규 과정이 끝나니까 30명이 남더라고요. 다시 6개월이 끝나니까요. 8명이 남더라고요. 8명에서 스터디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요.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근데 8명이 다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듣게 하시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구두 닦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기 주임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분이 구두 닦다가 이제 전기 주임 기사인가 기능사 시작해서 기사 따서 기술사까지 왔어요. 정말 여러분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면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이분이 이거 따시고 이분이 제일 늦게 붙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왜 암기 중에 제일 힘든 거 피지법, 알지법 있죠? 진짜 힘들죠? 형 이거 어떻게 해? 버려. 형이 어떻게 해? 외워. 형 이거 3번 하면서 외워. 버려. 이분이 그것만 했거든요. 저는 딱 중간에 붙었고요. 제일 먼저 붙으신 분이 지금 대학 교수님의 그때 박사과정 하시는 게 똑똑했지. 이분이 맨 마지막에 붙었어요. 근데 이분 인서울대학교의 전기과의 4년제 대학교의 겸임 교수 계세요. 우리 만나면 서로 출세했다고 해요. 이때가 있었구나라는 거. 저는 공부하면서도 느껴봤고요.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 보면서 느껴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이때일까요? 1, 2, 3.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2, 3만 넣고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온 것 같아, 자기가.
희망이 보여. 근데 올라가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산들이 보이니까 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못해서 팔딱팔딱 뛰다가. 기술사 합격 두 가지, 메타인지와 그릿. 제가 두 가지 딱 그릿. 열정이다. 끊임없는 열정이다. 메타인지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인지라는 거잖아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메타인지예요. 자기가 맨날 얼마나 할 줄 모르면서 계속 공부만 해. 하고 있을 건 많아. 강의는 다 들어. 그냥 강의 중독이야. 시험 보자면 도망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제가 여러분의 합격 비법을, 합격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점수예요. 저번 시험에 3명이란 걸 저지로 뽑았잖아요. 뭐, 저는 그냥 넘겨요. 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술사 시험이 막 공정하거나 막 정확히 잣대를 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명을, 한 회 시험에 10명을 합격했어요. 자, 59, 58, 57 점수가 쫙 매기지죠. 자, 근데 이 합격자는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못했어. 점수는 떨어지겠죠. 자, 100명 뽑았어요. 즉, 100명, 1명, 10명 뽑으면 여기까지가 59점이지만은, 1명 뽑으면 여기까지가 59점이라는 얘기예요. 100명 뽑았어요. 여기까지 다 59점이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적으면은 자기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라고 봤을 때, 50점 평균이다. 공부는 그 정도밖에 유지밖에 못하고 있다. 10명 뽑았었다. 근데 한 명 뽑으면 몇 점이에요? 40점. 100명 뽑았어요. 몇 점? 60점. 점수 상대적이라고 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숫자를 봐서 자기 점수를 10 플러스 5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니까요. 그러면 3명 뽑았으면 점수가 다 어떻게 해요? 탁 떨어졌지. 자,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점수가 뭐냐면 그 점수예요. 각 문항별 점수. 봐요, 안 봐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본인 의도같이 돼요,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보지 마세요. 왜냐면요, 많이 뽑자고 준 점수는 올라가는 거고요. 많이 안 뽑자고 하면 떨어져요. 굳이 의문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것만 보세요. 평타를 치고 있는지. 한 문제의 중요성 보이죠? 4교시를 다 60점을 넘어야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될지를 보세요. 4교시를 다 60점을 넘어야 돼요. 한 교시가 58점 나왔으면 한 교시는 62점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만 참 하시면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법. 저 연구 엄청 또 많이 했어요. 저 맨날 이런 것만 해드리죠. 공부하는 법만 안 가르쳐주지. 왜요? 일단 버티기만 해봐. 공부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버티기만 하시면 돼. 버티기만. 이게 제정신에 못 버텨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공부라도 못하면 목소리라도 좀 커봐. 다시요. 시작. 제가 저번에 번아웃 해드렸죠. 분명히 와요. 근데 분명히 제가 50점 이하는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럼 번아웃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번아웃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자,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이구나. 기술사 시험을 그만두고 싶구나. 포기하고 싶구나. 인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는 긍정적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아, 내가 기술사 시험을 지금 포기하고 싶구나라는 걸 먼저 이런 감정이 나한테 있구나 인지하고 자기와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막 와이프랑 싸우다가 뭐야 너 이렇게 삐졌니 하고 생각 한번 해봐요. 에이씨 또 그것 때문에 삐졌네. 내가 왜 삐졌는지를 보시면은 저는 이거 안 되면 저는 써봐요. 제가 쓴다는 게 뭐라고 했죠? 감정을 덜어내거든요. 엄청 힘들어서 저 멘토랑 전화하면요.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써봐. 30분을 통화했는데 제가 딱 4줄 쓰니까 끝나더라고요. 힘든 이유를. 그 4줄 쓰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시간이 필요하네.
문자로 형 고마워. 끝났어요. 끝났어. 마찬가지로 왜 200문제 쓰고 힘드신 분과 30문제 쓰고 시험장 갔는데 즐거우신 분 차이가 뭐냐면요. 맞잖아. 다시요. 200문제를 정리하고 시험장 갔는데 힘드신 분이 있고 30문제를 정리했는데 시험장 가서 재밌는 분이 있어요. 다 뭐예요? 감정이에요. 번아웃 오는 것도 감정이고 이거 여러분 파악 잘 하셔야 돼요. 무기력 극복하기.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잘 보세요. 예전에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을 먼저 하고 행동하자예요. 대처수상의 말했잖아요. 말을 조심해라. 마음속 생각이 있는 게 말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나 소방교사야. 나 이번 합격해.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대단히 수십 년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걸 없앨수록 부정적인 게 더 두각되더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없앨 수가 없다라는 답을 내리고 부정적인 것을 커버할 게 뭐냐라고 했더니 감사래요. 제가 저번에만 해줬을 거예요.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 가짜 감사가 뭐냐면요. 감사는 하는데 기분은 나쁘고 이거 가짜 감사예요. 감사는 한데 가짜 감사. 여러분 갑자기 감사가 밀려올 때는 어딜 가시면 돼요? 병원을 가시면 돼요. 갑자기 내 콩팥이 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요. 다리가 붙어있는 게 감사할 때가 있고 손가락에 붙을 때 감사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레의 감사노트 얘기하시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감사노트 한번 써보세요. 저도 기술사 합격할 때 오프라 윈프레의 책 읽고 나서 감사일기 부지런히 써가지고 그때 아직 버리지 못하고 이만큼 2권이 있어요. 아침마다 공부하기 전에 감사노트 쓰고 시작하는 건데 정말 사소해요. 아침에 맛없는 김치가 쉬었는데 어머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인사해준 누구 감사합니다. 차가 바로 와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뭐 긍정이 생겨요. 긍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건 감사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제목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한번 해갑시다. 시작! 딱 목표 생각나니까 여러분 메타인지 기억나시나요? 자기의 가치관, 동기, 목표, 모티베이션이 정확해야 돼요. 기술사 왜 취득하려고 하죠? 우리 로또 40억 당첨되면 다음 주에 학원 와요, 안 와요? 목표, 왜? 기술사 왜 시작했어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목적, 돈 벌려고? 100억 됐어요, 로또. 와요, 안 와요? 모티베이션, 본인이 기술사를 왜 시작했나를 기술사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럼 대부분 뭐예요? 다 똑같아. 노후 대책, 경제적, 명예, 여기 벗어나지는 않죠. 희한하게 좋게는 표현하지만은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 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능력 있는 아빠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무능력해서 능력 있는 아빠 되자라는 거. 기술사 모든 책을 사도 저는 항상 적어놔요. 내 기술사 공부하는 능력 있는 아빠 되자.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애가 없으면 되겠더라고요. 자,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추기. 심리학자가 이렇게 미국에서 슈퍼로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하고 점원이랑 싸우더래요. 몇 센트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보고 심리학자가 저 할머니 왜 싸우지? 라고 해서 계속 가봤대요. 그래서 계속 살펴봐서 그 할머니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오랜 시간 내린 그 심리학자의 답이 뭐냐면은 그 할머니가 싸운 이유, 몇 센트, 몇십 원 때문에 싸운 이유는 뭐냐라고 답을 내는 게 뭐냐면은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였어요. 어제 가다가 2,000원을 주었어요. 제가 길 가다가 10년 만에 한번 처음 주워보고 땡 잡았지. 이거 가져가도 되나? 뭐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왜 난 바쁘잖아. 이거 주인 찾으기도 뭐하고 10,000원짜리 하나 더 올려놓을까? 이러잖아요. 바쁜 사람은요. 이거 사소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거 뭔지 한번 보세요. 주변에 경조사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경사는 와이프 보냈어요. 나머지는 돈으로만 보냈어요. 사람 할도리를 하고는 기술사 공부를 못해요. 우린 사회인이라서요. 분명히 줄일 건 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 하루예요.
하루에 몇 문제를 암기할 건가, 몇 문제를 정리할 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건가 단기적 목표를 세우시고요. 노트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장기적인 목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몇 프로 돼요? 30% 넘으면 대단히 많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수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책 한 권이에요. 여기까지 만약에 500문제를 본인이 정리를 했어요. 책 한 권인데. 자, 단기적인 목표 볼게요. 포스트잇을 꽂아요. 그러면은 날짜를 적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13일 정도 계획을 딱 세웠어요.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보는 거야. 쭉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계획을 초과해요. 그러면은 빨간색 포스를 또 붙여. 그럼 다음날부터 시작해.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양을 몰라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기가 하루 목표를 향했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어. 스킵하셔야 돼요. 자, 이만큼이 하루 목표인데 이만큼밖에 못 폈잖아요. 그러면 스킵이에요. 다음날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못했어. 또 스킵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돼. 그럼 어디부터 틀린 거예요? 이게 자기 양이야. 다시 줄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야, 내가 이거 이만큼 못했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안 돼. 여기부터 해야 돼. 이걸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한다라고 가세요. 되나 봐라. 절대 안 돼, 우리는. 이게 메타인지예요. 이게 단기 목표, 장기 목표예요. 장기 목표는 몇 번을 돌리냐, 어느 과목 하냐. 단기는 하루예요. 하루부터 끝내셔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끝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좋은 소리가 뭐냐면 도서관 들어갔는데 마치는 소리까지 공부할 때 막 노래 나오잖아요. 아, 신난다. 그때 집중력 피크 막 올라가잖아요. 이걸 딱 마치면요. 와, 그때 나오는 또 뿌듯함. 뭐야, 오늘도 해냈구나. 내일도 부탁한다. 계속 이래요. 뭐야, 너 잘하지. 너 이거 했지? 좋았지? 오늘 이거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해요. 중년 남자는요. 정말 벼랑 끝에 놓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즉 뭐냐. 나 이 기술사 못 따면 난 정말 죽을 거야. 이번 시험에 못 따면 정말 죽을 거야. 난 이거 목숨 걸고 해내야 돼.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중년이라서 안 돼요. 이분 정말 떨어지잖아요. 돌아가셔요. 중년은요. 탄력성 있게 관리해야 돼요. 즉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40점을 받더라도 빨리 회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가장 필요한데 절대 자기 벼랑 끝에 놓고 하시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되는데 장기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신 이 범주의 사람들은요. 이 범주죠. 이 범주의 사람들은요.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55점 이상 정도예요. 55점 이상 한 회 시험에 우리나라 전국에 200명 이상 안 돼요. 제일 많이 잡아줘야 20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59점이래. 그분은 자기 최고 점수만 맨날 얘기해. 59.3회 이상 맞아보신 분도 없어요. 55점 이상 200명이 안 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붙냐는 자기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본 문제 패턴, 계산 문제 패턴, 응용 문제 패턴, 실무 패턴. 자기 패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현상 유지도 힘들잖아. 우린 일주일만 책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 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아는 채는 않잖아요. 현상 유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요. 자, 아무튼 목표 좀 제대로 세우시고요. 벼랑 끝 절대 하지 마시고 자기 응원하시면 하셔야 돼요. 뭐야, 너 오늘 여기까지 했니? 너 진짜 잘했다. 애썼다. 다음 내일도 부탁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 자기와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감정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아, 내가 지금 자신감이 떨어졌구나. 부정적이구나. 자, 3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일은 작은 일로 나눠보기. 이해 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예요. 모든 건 우리 계획대로 절대 한 번도 되질 않아요.
모든 일은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와이프요. 신랑, 배우자.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기술사. 절대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본인이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했는데 점수는 더 안 나왔어. 합격자는 더 많았는데. 이때가 멘탈이거든요. 팍 나가버려요, 그냥. 왜 이분 멘탈이 나가냐면요.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시험에. 자, 6개월 텀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본인이 만약에 49점, 50점 맞다가 59점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텀이 뭐냐면은 6개월 텀이야, 지금 텀.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시험 봤더니 49점 맞았는데 이때 30명 뽑았어. 자기는 49점 됐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맞아봤어요. 제가. 저는 골크선이 화려해요. 59점 맞고 6개월 동안 퇴사도 그만두고 했는데 49점 맞고 떨었는데 그때 30명 뽑았어요. 이때 일반 사람들 멘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나와요. 너무 높고 진짜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거기 200명, 160명 그 부분이 제일 멘탈이 힘들 때예요. 59점은요 정말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 3년간 혼신임을 다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희생이고요, 회사에서도 희생이고요. 정말 이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떨어졌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하기. 항상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성공, 수고를 축하하기가 뭐냐면은 저는 요즘 좀 태클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뭐 하나 하잖아요. 혼자 막 자축해요. 뭐한테 선물 줘야지, 뭐 줄까? 해봐야 목욕탕 사우나지 뭐. 해봐야 뭐 이렇게.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내 성과를 좀 기다리더라고요. 개인적인 성과를.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 참 공부 재밌게 하셨어요. 이분도 쉬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분은 현장에서 노가다 하신 분이거든요. 노가다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노가다를 이제 공부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딱 도서관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현장이 6시. 6시 출근해가지고요. 딱 6시 되니까 퇴근을 하더라고요. 어딜요? 도서관을요. 딱 시간에 퇴근해요. 그 뭐예요? 라고. TV 봐. 와이프 일찍 일 끝나면은 산보해. 쇼핑가. 집에 밥 해내야 돼. 이렇게. 근데 시간이 좀 많죠? 12시간 했지. 정해진 시간이야. 딱딱. 자기 목적에 맞춰 산다는 거죠. 퇴근. 도서관도 출근하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작은 성공 수고를 항상 축하하면서, 나 30문제 외운 것 같다. 축하한다. 이번 시험 가서 몇 문제 몇 페이지 쓰고 왔다. 잘했다. 성공했다. 오늘 하루 공부 양 맞췄다. 놀자.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다시요. 시작. 뉴질랜드에 사는, 태평양 한가운데 뉴질랜드에 사는 예쁜 관상어를 잡아서 캐나다에 있는 어류 전시회에 가야 되는데 이놈이 비행기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냉동도 시켜보고 별짓 다 해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잡아주는 어부가 귀찮게 왜 이렇게 자꾸 잡아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 어류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고기가 가면 다 죽습니다. 반절 살렸는데도 가니까 일주일 되니까 다 죽더라고요. 어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요. 수조 속에 뭘 놓으면 되는데? 수조 속에 상어 새끼 한 마리 놓으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저러네. 갑자기 이 어류 전문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거기다 상어를 놔요? 라는 거죠. 어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어 아니면 문어 같은 걸 놔요. 여러분 상어는 배부르면은 안 먹어요. 근데 물고기가 볼 때, 관성어 볼 때 상어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뭘 하고 있어요? 스테이션.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고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일단. 그러서 돌다가 긴장하고 있다가 돌다가 도착한 게 어디예요? 캐나다 전시장.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왜 생기냐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내일 할 일이 없을 때, 내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100살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저 아까 결정했어요. 100살까지 살기로. 우리 선생님이 나이를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나 100살 가능하겠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나이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올해 49. 네. 작은 스트레스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훌륭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축복이에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내일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 초가집에 맨날 석가래 갈아야 된다, 갈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자식들이 가가지고 그거 갈아줬더니 노부모님 일주일 있다 둘 다 돌아가셨대요. 왜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거리, 스트레스 있어야 되고요. 스트레스는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싸움꾼이야. 맨날 싸워야 돼. 스트레스 싸워서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항상 있어요. 자,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 좋은 친구 만들기. 유사한 상황이 뭐예요? 59점에는 59점, 29점에는 30점, 31점에는 32점짜리 친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멘토 만나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면 공부, 길사면 길사, 사업이면 사업. 정말 그때마다 적절하게 해주는 멘토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그분들 상담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재밌죠? 웃기죠?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일이 더 생기더라고요. 도와줄 일이 더 생기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걱정하지 않긴데요. 또 심리학자를 연구했는데요. 걱정을 쭉 썼대요. 모든 사람 10,000명을 놓고 수년간을, 수십 년을 연구했더니요. 우리 하버드 대학 그 인류연구소 있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소 있는데요. 여기는 심리학 연구를 100년을 하더라고요. 50년, 100년 하더라고요. 봤더니 물려주고 계속 하더라고요. 보다가요, 헐. 진짜 걱정해야 되는 4%래요, 4%. 진짜 걱정해야 되는 4%고요. 96%는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 그 중에 봤더니 전혀 발생 안 할 일이 40%. 그 다음에 과거형 걱정이 30%.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 이번에 또 점수가 안 나올까? 중요하지 않은 게 22%. 제발 걱정하지 마. 공부를 해.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기예요. 저도 여기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저도 쉴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기술사 공부하는 12년 동안에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알잖아. 이 시즌이잖아. 옛날에는 시험이 9월이었잖아요. 그럼 여름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휴가가 뭔지를 모르고 해수욕장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쉴지를 제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미 대륙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났다 보니까 미 대륙의 모든 그 마차잖아, 마차.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 캘리포니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광이잖아. 깃발 꽂으면 자기 땅에 깃발 꽂으면 내 구역이잖아. 어떤 한 팀은요, 하루도 안 쉬고 캘리포니아를 향하는 거고요. 어느 조직은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마차 타고 가면 보통 뭐 석 달이 기본이래요. 석 달이 기본인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한 주에 하루씩 쉰 팀과 안 쉬고 간 팀이랑 누가 빨리 도착했을까요? 쉰 팀이에요. 왜요? 쉬면서 정비하고, 말도 쉬고, 마차도 쉬고, 사람도 쉬고. 여긴 가다가 말도 쓰러지고요, 마차도 고장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 텀이잖아요. 자, 내년 1년 텀 달려야 됩니다. 충분히 저축해 놓으세요. 명절에, 추석 명절에 큰 공부도 안 되면서 도서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어. 어떻게 쉴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게 뭘 봤냐면은 일단 책과 좀 멀어지자예요. 덮어놓고 멀어지자고, 언제까지 쉬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친척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잠을 무지하게 자요. 명절 때 4일 동안 12시간씩 잔 적도 있어요. 책을 딱 떨쳐놓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떡해요? 딱 명절 끝나자마자 막 굶주렸잖아, 지금.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요. 정말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쉬는 거구나.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꼭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한 달 전까지, 2주 전까지는 전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쉬었어요. 2주 전까지 매주 하루는 쉬었어요. 자, 건강하셔야 돼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중년 남자는요, 공부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딱 어디 아프자마자 그냥 바로 끝나요. 어디 아프면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요. 69세 모 기술사님 저한테 오셨어요. 아, 69세가 아니구나. 한 67세 되는 거예요. 67세에 오셔가지고요. 전신 마취술을 2번 정도 할 정도의 큰 수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분 제가 이제 면담하다가 상담하다가 하루 운동 얼만큼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루 1시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는요, 하루 6시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꿨어요. 공부를 1시간을 빼시고 운동을 1시간을 늘리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운동했더니 옛날에 헬스클럽 갈 때, 산 갈 때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요즘 걸어서 가서 운동하고 걸어오니까 딱 2시간 되더라고요. 딱 이러고 3년 있다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이제 건 80 다 되신 것 같아요. 요즘도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시고요. 그 신발 애들 신는 스누피 신발 있죠? 그런 거 신고 다니시고 면티 입고 다니시고 한겨울에 막 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정말 이게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냐,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냐, 좋은 열매를 맺냐 할 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혼신임을 다해야 되고요. 좋은 나무는 그냥 아무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예요. 습관이든 멘탈이든 관리든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냥 쉽게 합격해요, 기술사를요. 근데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면요, 혼신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이요. 도움 받아야 될 때를 알기. 저는 가급적이면 일요일 날은 그냥 회사에 있어요. 평일에요. 바빠서,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도 연락하고 막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면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도 한 잔 보내고 해요. 그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평일날 저를 찾아왔겠어요. 힘드니까. 왜 저분이 얼마나 더 답답하시면서 멀리서부터 공개 강의에 오셨겠어요. 도움 받아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은 멘토한테 도움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요, 솔직히 상담이 3분을 넘어가지는 않죠. 거의 30초면 다 답은 끝나요. 왜냐면 다 본인도 알고 있거든. 저는 확인만 시켜줘요, 그냥. 버리세요. 좀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쉬실 때예요? 지금 달리실 때예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확인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정말 그건 큰 문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앞에서부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요. 재밌죠? 여러분 3년차 나오면요, 공부를 안 했더라도 다 알아요. 근데 맨정신에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포기할 때를. 슬프지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나 하고 이쪽으로 갈지 일로 갈지 다 1년 버티고 일로 갈지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감정을 좀 이겨내고 감정을 좀 파악하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자. 목표를 따라가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뭘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총평하고 4교시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125회 수박률사 총평하고요. 자, 이번은 뭐 총평할 것도 없고 문제풀이 해줄 것도 없어요. 왜요? 쉬워서. 자, 1교시 1번 문제인데요. 저 솔직히 이거 보고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몇 회 나왔나라고 봤더니
65에 25점, 81에 25점인데 81이면 이게 몇 년도야? 10여 년 지난 거 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뉘앙스가 안 나오다가 뽕 하고 나왔죠. 근데 제가 누누이 풀어라는 항상 계산 문제 80에서 100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잖아요. 이건 풀으셨어야 돼요. 근데 다 풀었냐? 여러분, 계산 문제 제가 매번마다 강조하지만은 다 같이 못 푸는 것은 다 같이 못 푸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다 푸는 건 어떻게 해요? 하셔야 돼요. 솔직히 얘는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이거 기사 문제죠? 네, 풀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감관계수 가시거리. 정말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초고층 피난을 좀 구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막 이거 푸신 분들 지금 막 기분 째졌지, 지금 난리 났지, 막. 자, 펠티의 제패. 와. 여기까지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저번 3명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충격을 드셨구나. 지금 평소보다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죠. 자, 형태계수 방사율. 이거 복사율 정도면 이것 좀 쓰시고요. 자, 절대압력 게이지. 여기 좀 오류는 있는데 충분히 다 맞았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도원리 아라보 연판. 이거 무화책이 있나요? 이건 없죠. 이거 이제 전기하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 프레밍 오른손 왼손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왼손 썼다가 또 오른손 했다가 또 잡았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무차함수, 이건 이런 거 푸시는 분 정말 있어요. 재수없어. 재수없어. 자, 착각 포개형 도설 착각 기본 문제. 이산화탄소 신부가지 피면의 선형상속값 각각. 가스계수 설비 설계 프로그램 US. 얘는 좀 어렵죠. 얘는 좀 어려운 문제. 출제는 됐었어요. 근데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돼서 기본 문제는 아니고. 잘해.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아래 열거된 파이어 스톱.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될 문제가 지금 마감재료 문제거든요. 내화 충전재. 내화 충전재 마감재료인데 갑자기 내화 충전재가 어떻게 희한하게 나왔지? 그리고 지금 5개를 쓰래. 하나 쓰기도 힘든데. 내화 충전 구조에다가, 야, 이거 뭐지? 얘는 좀 어려운 문제. 실무 계신 분도 좀 구라는 쳤는데, 잡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기준.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럼 제가 쉽다라고 표현하면 몇 개 정도 동그라미? 6개 정도. 6개 정도 동그라미에 2개 정도는 알듯 말듯, 2개는 구라를 쳐야 되고, 이 정도면 이제 중 정도 되는데, 1교시 시험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는 벗어나지 하 정도고요. 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이 정도면 지금 한 300문제 정도면 이 정도 풀어요. 300문제 정도면 푸는데, 다들 지금 난리 났지. 1교시 보고 어떻게 해요? 막 허파에 바람이 이만큼 들었지, 지금. 야, 나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와, 큰일 났다. 손이 떨리지, 지금. 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 쉬고,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2교시를 들어가죠. 자, 2교시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를 받자마자. 자, 공기혼합장치.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진이 있겠지만, 솔직히, 기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화재 조기 진압용. 나는 이게 궁금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면은 기초 문제죠. 기본 문제고요. 건식 좀 어려웠을까? 내용이 많아서. 기본 문제는 아닐까? 근데 그 정도 많이 나왔어요. 자, 건식 유수검장치 작동, 시간 지연, 개선 NF 제한 상가. 여기까지 얘 기초 문제죠. 얘가 쉽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부수실 재원에서 솔직히 이 정도는 좀 해놓으셨어야 돼요. 비교표 있죠? 그래도 기본 문제 정도. 조금 1번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 문제. 그 다음에 5번 나왔죠.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물리창고, 화재 확산 원인과 개선 방안. 여러분, 터치는 하셨는데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기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건요, 6개월 차도 다 써요. 6개월 차도 쓰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신 분은 정말 대짱이야.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은 다 풀었을 거다라고 보니까. 자, 6번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받자마자 제가 그냥 종이 놓고 써봐요. 내가 풀 수 있냐 없냐. 내가 풀면 쉬운 문제, 못 풀면 어려운 문제. 절대 도전하면은 안 될 문제였죠. 왜냐면은 지금 이것도 알고 이것도 한번 써볼만 하고 이것도 써볼만 하잖아. 이것도 좀 어렵지만은 여기 혹시 이제 관리사나 이런 거 기사 공부하시면서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 아니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나은데 이게 마약이지. 왜냐면 앞에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지금 50 한 8, 9점 되는 이런 거 한번 지금 이거 한번 하려고. 여러분 58점은 이런 문제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 급은 어느 급이냐면 플래시오버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서 조금 자기가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점수의 문제. 이걸 보세요. 여기서 이게 자신이 없거나, 그쵸? 여기서 지금 좀 어려운 게 이게 자신이 없거나, 솔직히 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조금 자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버릴까, 이걸 버릴까? 이 두 가지 고민하는 거. 왜냐면 일단 이건 버렸잖아요. 이 둘 중에 이제 한 문제 버리고 나머지는 푸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 2교시도 보시면은 난이도는 하 정도를 줄 수 없다, 이 정도. 그리고 정말 80% 문제가 기본만 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문제는 그냥 3회 이상 출제된 것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좀 바뀐 패턴이 뭐냐면은 가로가 좀 일단 더 많아지고 있죠. 반가로가 더 소제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3년 관연도에서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 문제 패턴 돌아가면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조선시대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서 자, 2교시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이렇게 되면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솔직히 저번보다 잘 넘어갔지? 저번에는 물도 안 넘어갔지? 물도 안 넘어갔죠? 이번 시험은 밥이 좀 잘 넘어갔지? 자, 그리고 3교시를 이제 딱 봤더니 자, 물분모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인데 여기서 좀 어려웠지. 이거 안 해왔잖아. 나는 분명히 이거 해놓으라고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나 왜 했다고 하라고 난 분명히 설명을 했어 라고 하면 또 저분 뭐라고 하겠네. 자, 그 다음에 배관 두께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10년 전거 안 나왔다고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두께의 공식을 알아도 10점짜리 패턴과 25점짜리 패턴이 있거든요. 두께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까? 뭐 스케줄 넘버까지 갈까? 뭐 더 할까? 외경 호식가 가서 25점짜리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10점짜리였으면 풀어볼만 했는데 25점짜리니까 그 공식 하나 가지고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계의 공동배관, 공동연산.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불꽃 감지기 유지관리 어쩌고저쩌고도 뭐 기초적인 문제고요. 방염도 거의 기초적인 문제죠. 그러면 딱 3교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 시험은 없었죠. 역사 이래 3번째 정도 손가락에 뽑힐 것 같아요. 역사 이래. 자, 왜 시험 문제가 이랬죠? 앞에 3명을 제외한 10여 명의 59점짜리 희생을 해서 그래요. 그 덕은 누가 받아요?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은 기본 문제 패턴에서 5년차와 4년차와 3년차의 답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3년차가 문제 300문제라면 더 디테일이 들어가 버려요.
5년 차는 희석이 돼요. 계속 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쉬우면은 초단기 합저가 더 많이 나와요. 30문제 가지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볼게요. 자, 천정 실리니트 플로우 좋았는데 갑자기 두 개를 보니까 좀 답답하지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모아책에 보면 뒤에 계산 문제 풀려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나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요약책에는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요. 김정진 기술사님만 계속 이 정도는 풀어야 된대. 자, 소방 공사 가면은 제가 분명히 내지랑 함께 필요 이상 해놓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되게 쉽게 나왔죠. 3번이 어렵지. 솔직히 연구반들은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응용 문제범위잖아. 상주 공사 책임 감리원이 1인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의 자격은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농담이에요. 얼마나 땡땡이를 많이 쳐서 앉지. 이게 좀 법규가 어려웠죠. 근데 제대로 나왔는데 실무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거든요. 이런 것은 잘 나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3분의 1씩만 좀 주면 한 교시에 이렇게 3분의 1씩만 좋을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볼 수 있는 문제들. 왜냐면 자기 지금 쉬는 거랑 관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시에 뭐 육거 대석에 뭐 다 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기 시각적 특성이에요. 감광용 투학을 풀었을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한 3년차 이상들에서 이것도 풀었을 것 같아요. 우리 I0하고 I하고 놓고 1m에 5%의 감광된다 정도는 우리 책 풀이하는 것 같이는 못 풀어도 한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점수 줄 것 같아요. 그냥. 그 의미가 틀린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 풀이대로는 못 풀었더라도.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령 수신기 관계에서 다중 전송 방식, 차폐선 시공 방법 나왔어요. 제가 문제 풀다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는 이 문제가 쉽거든요. 다른 분한테는 문제가 어렵죠. 하고 아침에 우리 다 교신들 모여가지고 회의했거든요. 뭐가 쉽다.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 개인적으로 나는 쉽다 했고 다른 분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 뭐 어려운 거죠. 자, 뭐 내화 설계 뭐 기본 문제죠. 피난용 승강기 뭐 기본 문제고요. 그러면은 당락은 딱 4교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1, 2, 3은 딱 찍혀졌죠. 그러면 이제 세모에서 골라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골라야 되냐. 결론은 이걸 잡아야 되냐 이걸 잡아야 되냐. 1번은 버렸고요. 뭐 어떤 걸 제일 많이 잡았을까요? 이거? 4번? 뭐 잡았어요? 4번? 뭐 잡았어요? 3번. 예. 수업 잘 들었잖아. 뭐 잡았어요? 4번? 전기를 조금 아신 분은 이거 잡았고요. 잘 보세요. 반반이잖아. 반. 얘는 풀 수 있잖아. 얘는 못 풀잖아. 얘는 풀 수 있잖아. 얘는 못 풀잖아. 동등해요. 근데 이걸 아신 분은 분명히 이걸 풀었어요. I하고 I0에서 그냥 추측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걸 구라치는 게 낫지. 어차피 같이 구란데. 차폐선 시공 방법을 해본 적도 없는데 써야 되는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는 항암값 얘는 유출을 해볼 수가 있잖아. 이거 놓고. 그러니까 차폐선을 알아셨으면 분명히 이거 썼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걸 잡았다. 그러면 거의 제가 98%는 다 맞아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에서 선택해서 좀 점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4교시만 어떻게 해요? 중 정도 되고 중도 아니지. 왜냐면 제가 분명히 기본적인 패턴은 두 문제를 정확히 기본 문제가 나오는 건데 나오고요. 한 문제는 알 듯 모를 듯 한 문제는 응용.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양상인데 어때요?
쉬웠죠. 그래서 중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한 3번, 3회, 5회 정도 뽑힐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합격을 못하신 약 10여 명의 59점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덕을 봤어요. 그 다음에 문제 페이스는 보면 알겠지만은 조금 지금 많이 뽑을 뉘앙스는 좀 보이죠? 뉘앙스는 보이죠? 네, 저번에 이제 차수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